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의 전반적인 과정과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동향과 함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법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경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경매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지급 명령과 같은 공실력 있는 채무 명의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아냈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의 집행을 하는 경우죠.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담보로 잡지 않았더라도 채무 명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자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은행과 같은 채권자나 전세권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매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단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의 시작은 바로 경매 신청입니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 채무를 진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정보, 경매를 집행할 법원의 명칭,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세한 표시 주소, 면적, 종류 등 채권자가 청구하는 정확한 채권액, 그리고 경매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채무 명의의 내용 등 필수적인 사항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명의의 원본, 즉 판결문 원본이나 그에 준하는 서류의 정본이 필요하며 채무자에게 판결문 등이 정식으로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그리고 경매에 붙여질 부동산의 상세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임의 경매의 경우도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강제 경매와 유사하지만 담보권 설정, 서류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채무 명의를 대신하게 됩니다. 임의 경매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이 경매를 개시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매우 면밀히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법적 요건, 불충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심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경매 개시 결정 및 공고입니다. 법원은 해당 경매 신청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즉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물구의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기입하도록 촉탁합니다. 이는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이 부동산이 현재 경매 진행 중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공시 절차입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경매 개시 결정문이 정식으로 송달되어 본인의 부동산이 법적인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보를 통해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경매 취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 즉 실제로 입찰이 진행될 날짜와 매각 방법을 지정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공고합니다. 매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일 입찰은 지정된 하루 동안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둘째, 기간 입찰은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서류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는 주로 농지나 임야 등 현장 확인이 중요한 물건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공고에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경매에 관련된 모든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고 매각 대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당 요구 종기일도 함께 명시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매각 대금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적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공고가 되면 법원은 이제 매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각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현황 조사입니다.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직접 경매 대상 부동산에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제 점유 관계 임차인 유무, 점유 형태 등 임대차 현황, 건물 내부 구조, 외부 관리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경매 참여자들이 현장 답사 전에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입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이 감정가는 경매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조사 보고서와 감정평가서 사본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 즉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입찰자들이 권리 분석과 적정, 입찰가 산정에 있어 기초자료이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입찰기일 일주일 전까지 매각물 건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 매각물 건명세서는 해당 경매 물건의 모든 법적인 권리 관계를 요약해 놓은 핵심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등기된 부동산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특정 지상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이 매각물 건명세서는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서류이므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수차례 반복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야 합니다. 단 한 줄의 내용이라도 잘못 이해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입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입찰 참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먼저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또는 매경, 부동산, 구속션과 같은 전문 경매 정보 사이트들을 통해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매각물 건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권리 분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들이 낙찰 후 소멸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잠재적인 위험 부담을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이나 책임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부동산의 실제 상태 건물의 노도, 내부하자 여부, 주변 환경, 교통, 학군, 편의시설, 해당 지역의 시세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상 정보와 실제 현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입찰할 물건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지정된 매각기일에 해당 법원 경매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찰 시에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으로 공고되었다면 입찰 참가자는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보증금은 낙찰 시 계약금의 역할을 하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낙찰자가 대금 미납으로 인해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재경매 물건의 경우 법원은 무책임한 입찰을 방지하고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 비율을 최고가 입찰가액의 20% 또는 심지어 3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보증금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입찰표 작성 시 오기재나 실수로 인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이 진행되고 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매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매각 결정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법원은 별도로 지정된 매각 결정기일에 관련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매각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 등 법이 정한 다양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매우 면밀히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 담합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매각기일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해당 매각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을 정식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일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별다른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비로소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얻게 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제 낙찰자는 대금 지급 및 배당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낙찰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매각 대금 잔액을 전액 완납해야 합니다. 이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금 완납은 매수인에게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금 완납 후 법원은 약 14일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배당기일이란 경매를 통해 확보된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은 각 채권자별로 얼마의 금액을 배당할 것인지 미리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들은 이 배당표를 열람하고 만약 자신의 배당 금액이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 순서 등의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이의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은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별도의 배당 이의 소송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배당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배당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매의 모든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이 모두 완납되고 배당까지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이 완납되는 순간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형식적인 등기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촉탁 등기란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등기를 신청하는 특별한 형태로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는 다르게 매수인이 직접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는 말소되고 경매 과정에서 소멸하는 각종 권리들 근저 당권, 가압류 등도 함께 말소됩니다. 이로써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절차가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며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명실상부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매각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도 명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건수가 지난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으며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서민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매 물건이 크게 증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가 및 공장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경매 또한 늘어나는 추세여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에게는 일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량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고금리 상황과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더욱 철저한 권리 분석과 시장 조사,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그리고 신문 공고료 등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보통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납금은 나중에 경매 대금에서 정산되거나 채무자에게 청구되지만 초기에는 채권자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 전에 이러한 부대 비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공실력 있는 곳으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물건의 정보사건 번호, 최저가, 매각기일,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경 부동산, 구속션, 지지옥션과 같은 사설, 전문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들도 유료 또는 무료로 더 상세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경매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동산 경매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분명히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른 위험 요소들이 따르는 투자 방식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권리 분석, 그리고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전략이 결합된다면 매우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경매의 전체적인 절차와 핵심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공적인 경매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